60년 된 브랜드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청년 브랜드 이미지 아닌가요? 나이키가 그동안 굉장히 유행이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아디다스가 조금 이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니 안 이쁜데 도대체 저게 왜 유행하는 거야? 일단 어울리잖아요. 이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어. 꾸안꾸 스타일이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그 라이프 스타일 웨어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캠페인을 보면서 울컥 같은 감정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두 브랜드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오늘도 박준영 크로스 IMC 대표님 모시고 트렌드 앤 브랜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대표님 주 전공 분야 얘기를 해볼 건데요. 무슨 브랜드 얘기부터 들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브랜드가 제일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나이키와 아디다스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로는 이 두 회사를 따라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두 브랜드의 탄생 연도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네네. 지금 아디다스가 1949년이고 49년이요? 나이키가 196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60년 정도 되었다. 근데 너무 대단한 건 60년 된 브랜드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청년 브랜드 이미지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힙한 브랜드잖아요. 네. 둘 다. 두 브랜드가 주거니 받거니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성장하는 시장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인더스트리는 어떻지 생각했는데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 펩시 코카콜라, 펩시. 이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들은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얘기 나중에 들어봐도 진짜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100년 전쟁에 딱 걸맞는 코카콜라와 펩시 문화전쟁이죠. 네. 그들은. 그다음에 우리가 애플하고 IBM 과거의 PC 시장 생각해보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삼성 갤럭시와 네, 아이폰 그래서 이제 스니커즈 신발 인더스트리만큼 문화의 가축장이면서 청년 세대들의 문화를 리딩하고 그 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두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패션이나 유행에 그렇게 밝지가 못해요. 오히려 굉장히 둔감한 편이라서 이 자리에서 트렌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울 지경인데 이런 저도 나이키가 그동안 굉장히 유행이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기사를 보면 미묘하게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디다스가 조금 이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도 좀 그러신가요? 저도 그걸 좀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 여름부터였던 것 같아요. 틱톡 밈에 그 네. 벨라 하디드의 밈이 등장을 했어요. 이 아디다스 꾸안꾸 스타일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외부 신호들을 감지를 하는 편인데 인스타그램에 뉴욕의 미드타운, 다운타운에 등장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 아이템들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고 주목을 받는 제니가 입으면서 이템으로 아디다스가 보이기 시작했고 트렌드 보는 데에 적합한 플랫폼이 리세일 플랫폼이잖아요. 리세일이요. 리세일 시장에서 아디다스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리세일 사이트인 스톡엑스 네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디맥티 데메티 들어봤어요. 네. 국내 크림에서도 한 10만 원 넘게 거래가 되고 있고 10만 원 넘는다는 거는 플러스 10만 원. 네, 네. 그리고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 한 23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이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뭔가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흐름들의 경향성은 네, 있었다라고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유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 잡지에서 이게 이템입니다 라고 보면은 이게 왜 유행이지? 이게 예쁜가?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네, 근데 네. 그 기사를 읽고 나면은 그제서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많이 신네? 아 이게 유행이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혹시 배 기자님 어글리 슈즈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안 샀어요. 선호하세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안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남들 다 신고 모두가 신고 다닐 때 이제 나도 하나 있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안 이쁜데 도대체 저게 왜 유행하는 거야? 일단 어울리잖아요. 이런 분들 이름부터. 많지 않으세요? 근데 어느 순간 폭풍 클릭을 하고 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구분짓기 어글리 슈즈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트렌드 세터가 신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 신고 있으면 근사해 보이잖아요. 제니 같은. 그쵸. 그런 제니가 모델. 신어주면 뭐든 다 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트렌드 세터들이 막 신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유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여기에 편승하지 못하면 나만 이 무리에서 소외되는구나라는 이게 제가 딱 심리를 느꼈던 느끼는 그 거예요. 심리군요. 네, 이런 어떤 집단적인 심리나 이런 것들이 유행에 이제 작동을 하는데 트렌드 세터들은
분들은 또는 Z세대 분들 특히 이제 자기만의 고유성이나 스타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남과 다른 스타일, 나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 지으려고 네. 하는 속성인데 유행이라는 것은 이 무리 지으려고 하는 여기에 소속되려고 하는 지으면서도 소속되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소속되고자 하는 이 심리가 유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에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유행이 여기서 네. 끝나지 않고 네네. 선순환의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행이 계속 확장이 돼서 하나의 문화 양식을 갖추게 되면 이것은 다시 등장을 해서 돌고 돌게 돼요. 이게 유행이에요. 패션은 산업이잖아요. 산업적으로 유행을 잘못 예측하면 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겠죠. 네네. 이 재고를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맞아요. 패션쇼나 아, 전시나 네네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문량이 많거나 또는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주는 어떤 주목을 받는 그런 아이템들이 유행이 만들어지고 트렌드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어글리 슈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디다스 경우에는 사실 이지부스트가 약간 어글리 슈즈 계열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이지부스트는 예쁘지 않나요? 저의 개인 취향을 드러내서 죄송한데요. 카니에 웨스트가 네네. 디자이너이면서 뮤지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의 감각이 되게 잘 살아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지부스트의 경우에 놓친 부분이 초반에는 한정판으로 나가서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양산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때 카니가 아마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지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면 한정판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네. 이 인기가 사그라들었고 그 틈을 나이키가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 시기가 보면 비슷하게 맞물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 GD나 오프화이트 콜라보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스니커즈 앱으로 드로우를 신청을 해서 낙찰받아가는 시스템이 너무 네. 훅하더라고요. 당첨받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나이키의 전성기를 끌어냈는데 그 시기가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나와서 D2C 전략으로 가겠어라고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사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고 키우는 그 네. 시기였었어요. 우리 플랫폼에 와야만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콜라보를 통해서 이 플랫폼에서만 네. 얻을 수 있는 화려하고 예쁜 주옥 같은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때. 대표님 혹시 스니커즈 앱 해보셨어요? 근데 Z세대들한테는 정말 재테크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인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소비 방식이죠. 근데 이제 이 소비 방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나이키의 역사, 스트리트 컬처랑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나이키 SB 덩크로우라고 하는 모델이 있죠. SB가 스케이트보드의 약자예요. 나이키가 그전에는 엘리트 스포츠, 농구, 축구 이런 스포츠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났었는데 스케이트보드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올림픽에 있는 종목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네. 그냥 길거리 문화니까. 네, 그냥 하위 문화, 서브컬처, 비주류 문화라고 뒷골목 얘기를 이게 굉장히 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네. 대기업이 서브컬처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인데 처음에는 실패해요. 스케이트보더들 사이에서 나이키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스케이트보더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폐쇄적인 문화를 존중을 해서 나이키 SB 덩크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나이키 시장에는 네. 유통이 되지 않았어요. 스케이트보더들의 문화 그들이 있는 곳에서만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한정적으로 유통을 했고 이때 드롭 방식 이때 드롭 방식이 네. 처음. 그게 네. 몇 년도예요? 2002년쯤일 아, 거예요. 2002년에. 네. 그 드롭이 나이키가 요번에 진출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나이키가 그 네. 기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의 가치, 폐쇄적 우리끼리의 커뮤니티 문화, 네. 그다음에 드롭 방식의 판매 소비 방식 이런 문화를 익히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D2C 전략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Z 되게 너무 잘 세대의 먹혔네요. 예, 열광을 끌어냈던 거죠. 아디다스 유행을 설명하는 글 중에서 눈길이 갔던 게 아디다스는 근본 운동화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글리 슈즈가 굉장히 투박한 디자인인데 요즘 유행한다는 소위 근본 운동화라는 운동화 모양은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근데 무려 70년대 디자인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2017년부터 아디다스가 꾸준히 아디다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집중을 하면서 이것을 재해석한 아이템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70년대, 80년대를 그대로 복각한 제품도 나왔고요. 재해석한 제품들을 내면서 클래식 트렌드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 트렌드라는 거는 레트로랑 좀 다른 말인가요? 레트로는 네.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향수한 문화라고 한다면 클래식은 타임리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어디에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제 입어도 아이템. 되고 이런 그렇죠. 거? 언제 네. 입어도 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언제 입어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의 흐름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아디다스 오리지널 같은 아이템들이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레트로 트렌드라는 관점 말고도 타임리스라는 관점, 클래식이라는 관점에서도 아디다스가 뜨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돼요. 그런데 대표님,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이제 나이키는 끝물, 다시 아디다스 시대 오나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인기 비결이었던 콜라보, 드롭 방식이 이제 좀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나이키에 좀 질려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패션의 유행이라는 측면에서 나이키의 너무 화려하고 예쁜 디자인 운동화에 좀 피로감을 네. 느낀 부분도 있고 좀 막 덜 알록달록한 운동화가 뜨는 것 같아요. 꾸안꾸 스타일이라고 네, 얘기를 네, 네.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일과 여가, 집 안과 집 밖의 경계들이 무너지면서 넘나드는 패션 스타일들, 라이프 스타일 웨어들이 좀 더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그 라이프 스타일 웨어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서 대표님께서 레트로가 90년대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2000년대 무드가 지금 아디다스 무드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2000년대를 또 재해석해서 지금 2020년대 지금 보면 이제 네. 색감이나 소재 같은 것들이 또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의 혁신보다는 스타일로서 새로움을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흐름과 맞물려서 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두 회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브랜드 철학이 워낙에 공고하고 또 오랫동안 구축을 해온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더 끌리는 철학이 있고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나이키, 어느 시기에는 아디다스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한다고 읽을 수도 있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로 아닌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두 브랜드의 철학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캠페인을 보면서 이렇게 막 울컥하는 감정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두 브랜드가 그래요. 철학이 굉장히 뿌리가 깊고 탄탄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는 두 브랜드가 비슷하게 양상이 가볍고 경쾌하고 과거가 막 승리, 도전, 불굴의 의지, 투혼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연상하게 한다면 11년, 20년 요 때의 흐름은 실패해도 괜찮아. 시도해봐 라고 네. 얘기를 해요. 나이키의 경우에는. Play New라고 하는 캠페인. 그러니까 Just Do It의 기조 아래 Play New라는 캠페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I'm possible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진짜 두 브랜드는 정말 영리하게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한 단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은 굉장히 다른 철학으로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했던 브랜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60년의 역사 간단하게. 단박에 네. 지금도 우리 모두 일상 언어에서 Just Do It처럼 많이 사용하는 슬로건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Just Do It이 근데 만들어진 이 시대 배경이 독특한데요.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1970년대 미국의 석유파동이 끝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퇴조기에 이르는 네.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 끝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도전에 개인이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좀 보면 러그드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극렬 개인주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단호한 또는 거친 개인주의라고 해야 될지 네. 개인주의가 욕구 충족을 위한 모든 행위가 개인에게 전가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데올로기였었어요. 스스로 내가 내 삶을 개척해야 되고 도전의 직면에서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고 미국 서부 개척지의 프론티어 정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경쟁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맥락이었어요. 나이키의 출발이 국상 달리기에서 시작됐잖아요. 네, 네. 혼자 달리기 하는 끝까지 달리기 하는 영상이 198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이 저스트 두 잇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트 두 잇이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슬로건이었어요.